안녕하세요. 대진대학교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입학사정관 김대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충남 지역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 밖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진대학교 전경입니다. 대진대학교 전경인데 지금 보시면 이 마우스가 안 보이죠? 일단 체육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마우스가 보이네요. 여기가 체육관입니다. 여기가 체육관이고 여기 축구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축구장이 두 개가 있고 엄청나죠? 엄청난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충남 지역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진대학교를 온다라고 하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저희 신식 기숙사입니다. 신식 기숙사가 있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쪽에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이렇게 기숙사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기숙사 건물이 있어요. 신청자는 모두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까지 전부 다 캠퍼스입니다. 여기까지 싹 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중문이에요. 정문은 사실 저 아래에 있습니다. 저 아래에 있고 여기서부터가 중문이고 학교 들어오면은 여기서부터 쭉 해갖고 이게 저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체육관이랍니다. 지었을 당시에. 그리고 쭉 올라와서 이제 여기가 학생회관이 여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여기가 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학교 온 거죠.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좀 크죠? 학과는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일단 6개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인문예술대학, 글로벌산업통상대학, 그 다음 공공인재대학 이렇게 있고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쭉 보세요. 영어 영문학과도 있고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그리고 실기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만화 게임학부 그 다음에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그 다음에 영화, 영상학과, 연기예술학과 그 다음에 실용음악과 이렇게 있습니다. 실기 보는 학과가 뒤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일단은 학과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글로벌 산업통상대학도 글로벌 경제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그 다음 국제지역학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인재대학에는 법학과랑 행정학과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대 쪽, 이공계열 쪽 보시면은 보건과학대학의 바이오 헬스케어학부, 간호학과, 스포츠 건강과학과, 요것도 실기 보는 학과입니다. 스포츠 건강과학과,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 보건경영학과 이렇게 있고 IT융합학부에는 AI융합학부,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스마트융합 보안학과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융합 보안학과는 저희랑 국정원이랑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공학부,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건축공학부, 스마트건설 환경공학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재밌는 학과가 이제 산업경영공학과가 좀 재밌는 학과인데요. 물론 다른 학과들도 다 재미있지만 산업경영공학과가 왜 재밌냐면 정확히 16년인지 17년인지에 한번 전국 산업공학과 계열에 있는 대학들의 이 학과 관련해가지고 취업률을 조사를 했었대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한 4위인가 5위 정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기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입시 결과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취업률이 너무 높고 또 취업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훌륭한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학과에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런 결과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답니다. 그게 모토래요. 그래서 아무리 좀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 와도 최선을 다해서 우수한 학생으로 만든다라는 게 목표랍니다. 그리고 스포츠 건강과학 그리고 실기 보는 학과고요. 그 다음에 대진대 같은 경우에는 교직 기술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교직 기술을 할 수 있는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런 과들 많죠? 요런 과들에서 교직 기술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DUCC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진 유니버시티 차이나 캠퍼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중국에 있는 대학이랑 우리 대진대학교랑 DUCC라는 걸 체결을 한 겁니다. 그 대학이 저기 지금 그림에 있는 4개 대학, 하얼빈사범대학, 연안대학, 서한창신대학, 무한공산대학, 소주대학 이렇게 4개 학교랑 DUCC를 체결을 해서 중국에 가서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최대 2년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2년을 공부를 하면 이제 학위를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2년 공부하고 대진대학교 돌아와서 대진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대진대학교 졸업장 하나랑 중국에 있는 대학교 졸업장 하나 이렇게 2가지 졸업장을 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년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스텝 1이 있습니다. 스텝 1은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되고 중국의 문화, 사회, 역사,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더 거기서 괜찮았다,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스텝 2, 심화 과정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아까 기본 과정의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1년, 두 학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복수학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스텝 3 이제 복수학위가 있는데 저거는 1년 과정입니다. 1년 과정이고 저희까지 하면 그럼 총 스텝 3까지 밟으면 2년이잖아요. 이렇게 2년을 하고 이제 한국을 돌아오게 되면 돼서 이제 졸업을 하면 두 개 이제 졸업자를 가지고 졸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DUCC는 학과에 제한은 없습니다. 내가 일단 가고 싶으면은 다 신청을 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UCC를 통해 가지고 사회 진출한 결과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좀 나가고 있어요. 물론 저기 보면은 오른쪽 보면은 에어차이나라고 있잖아요. 저 중국 항공사뿐만 아니라 페덱스나 뭐 하이닉스, 뭐 네이버, 뭐 제주항공 뭐 이런 데도 저희가 다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곳에는 다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은 이 대진대학교에 어떤 식으로 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박, 특히 이제 학교 박이라고 하면은 검정고시를 많이들 준비를 하실 텐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입학 저희가 올해 좀 바뀐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신입학 전형 주요 안내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그리고 교과 전형에 대해서 실기 우수자 전형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부에서 학과로 바뀐 게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런 과들이 있었어요. 저런 과들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모집 단위가 분리가 됐습니다. 사회복지 아동학부로 하나로 선발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됐는지 다시 말씀드리고요. 보건과학대학교가 단과대학이죠. 보건과학대학이 신설이 됐습니다. 과학기술대학에서 이제 학과들의 좀 성향과 또 신규 학과들이 좀 추가가 되면서 보건과학대학이 됐어요.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저런 그 실기를 보는 첫 번째 학부에서 학과로 바뀐 거는 저게 이제 실기를 보는 전공들이었었죠. 그게 저렇게 학과로 변경이 되었고 사회복지 아동학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학 전공이 아동심리교육 전공으로 각각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과학대학에는 이렇게 바이오 헬스케어 학부나 학부의 의생명과학 전공, 그 다음에 에코응용화학 전공, 그 다음에 스포츠 건강과학과 등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명칭 변경된 게 있고 신설된 게 있고 이제 폐지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융합 시스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모빌리티 전공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경영학과, 스마트 융합 보안학과, 사회복지 상담학과 야간이에요. 요것들이 이제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미국학 전공이랑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학과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학교로 올 수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등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입학 전형 개요를 보시면 저희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저렇게 돼요. 저렇게 되고 각각 수시와 정시에 이런 식의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어요. 저기 557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저희 윈윈대진 전형 하나 있습니다. 345명 선발하고 실기학과에서 177명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원에 125명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제 저렇게 551명과 그러니까 정시에서 실기 전형에서 77명을 선발을 합니다. 일단 정시는 수능은 잘 보면 되는 그런 전형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학교 밖이니까 아무래도 좀 수시 쪽에 중심을 두고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시 전형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진대학교 수시 전형이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교차 지원과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다 교차 지원은 뭐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교차 지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인문계열 쪽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자연공학 계열 쪽 지원 가능한가 이제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복수 지원 역시도 가능합니다. 복수 지원은 근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복수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개 전형에 한 개 학과만 지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정고시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부 다 지원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전부 다 지원 가능해요. 저희는 검정고시를 따로 묶어두진 않았습니다. 전부 다 지원 가능하고 한번 먼저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그 학생부 우수자 전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교과 70 들어갑니다. 이거 검정고시 성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과 70 들어가고 면접이 30이 들어갑니다. 면접이 30이 들어가요.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5분 동안 진행되고 2개를 물어볼 겁니다. 근데 문항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아마 조금 힘들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좀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추천을 받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들 거고요. 고른기회 전형 내가 해당된다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이거 교과 100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민대진 전형 종합전형이고요. 종합전형은 이제 그 서류 100%로 1단계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 그 입학처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그 제출 서류가 있어요. 그 활동 내역 좀 쓸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양식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 성적 주시면 됩니다. 그거 1단계로 이제 통과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1단계 성적 70에 이제 면접 30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기 우수자 전형은 교과 20, 그 다음 실기 80. 실기 우수자 전형은 사실 실기를 잘하면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리고 정원외는 내가 또 정원외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다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부터 좀 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과 성적 70이 들어가고요. 면접이 30이 들어갑니다. 이 면접은 5분 동안 진행이 되고 2개를 물어봐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교과 반영 방법이에요. 일단 국영수사과에서 우리는 15개만 갖고 올 겁니다. 이거는 내신 성적이 있는 학생이에요. 15개만 갖고 옵니다. 국영수사과에서. 여러분 그 내신 학생부 혹시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부 보시면은 내가 학생부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그 뒤에 내신 성적 쪽 보면 앞에 맨 앞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국어에 뭐 문학이 있고 국어 그 옆에 칸에 문학이 있고 뭐 이렇게 등급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거기서 그 맨 앞에 있는 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15개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15개 안 되는 건 다 9등급 처리예요. 만약에 내가 한번 학생부는 내가 갖고 있어. 뭐 한 2학년쯤 내가 자퇴를 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자퇴를 해서 내가 그 성적을 갖고 있는데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다. 내가 근데 15개 정도, 그래서 15개가 되나? 라고 한번 봤는데 12개 정도가 됐어. 국영수 사과에 해당하는 게. 그러면 나머지 3과목은 전부 다 9등급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검정고시 쪽입니다. 내가 이제 그 검정고시예요, 지금.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전과목 평균 성적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밑에 표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우리는 3등급부터 부여해요. 사실 이게 별로 여러분한테 왜 1등급부터 아니에요? 왜 3등급부터 해요? 이거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대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중에 내가 결과를 보여주겠지만 평균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평균이 한 5등급 정도 되는 그런 학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3등급 정도면 저희는 굉장히 저희 수준에 합당하다라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런 식으로 놨고요. 검정고시 성적 전 과목 평균이 내가 그러면은 한 98점이었다 라고 하면 3등급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한 95점이었다 그럼 4등급이 되는 거고, 내가 한 80점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5등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점수 기준으로 저 등급, 저 석차 등급 저렇게 반영을 해서 좀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요. 아까 제가 교과 쪽에 이제 면접 본다 그랬잖아요. 면접은 5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분 동안 진행되고 이제 2개를 물어보는데 하나는 지원 동기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검정고시는 100점을 받아도 3등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잠시 후에 결과를 보시면 알아요. 그 3등급이라는 게 저희한테는 좀 많이 높은 겁니다. 우리 학교 기준에서는. 좀 이따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결과 보여드리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일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5분 진행되고 2개 물어보는데 하나는 지원 동기로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요 3개 중에 하나, 요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자연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요거 3개 중에 하나를 보게 됩니다. 글씨가 좀 작죠? 인문사회 계열 쪽 문항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3개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텍스트가 많으니까 제가 읽지는 않고 한번 쭉 봐보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네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럼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3등급 받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 문항 더 보고 싶으시면은 뭐 멈추시고 잠깐 보셔도 돼요. 자, 일단 이제 자연공학 계열 쪽 문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쭉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옵니다. 아무래도 뭐 AI나 인공지능이나 3차원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쪽에 아무래도 좀 관심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산업재 같은 이야기도 좀 있고요. 네, 이렇게 되고,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한번 멈춰서 다시 한번 보세요. 멈춰서 한번 보시고. 근데 이 교과에서 아까 면접을 본다 그랬잖아요. 이 교과에서 면접을 보는 게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재밌냐면, 일단 면접을 언제 보냐면요, 수능 본 주 토요일 날 봐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시려면 학교로 와야 되거든요. 학교로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능 본 그 주 토요일 날 면접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접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40에서 60% 정도의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40%에서 60% 정도의 결시율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면접 미응시는 당연히 탈락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지원 경쟁률 전체적으로 보면은 6.02 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면접에 참여한 애들은 3.14인 거죠. 이 정도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셨던 그 결과랑 면접 참여를 좀 한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일단 실제 지원율이 이거였어요. 이 학과에 다음 학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과들의 지원율이 이랬었어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이랬었는데 면접 의시율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반 정도가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뭐 이 정도면은 뭐 한 3.5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고 평균 성적을 한번 봐보세요. 평균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점 맞아가지고 3등급을 받았다 해도 우리 학교를 지원할 때는 뭐 전혀 뭐 디스어드밴티지나 그런 게, 그러니까 뭐 불이익이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90%가 이거는 근데 충원까지 다 한 점수입니다. 90% 컷을 보면 이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고 성적대여도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게 한 5등급 때까지 성적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 정도로 받아도 일단 우리 학교를 지원을 하는 데는 그 몇 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자연계열도 한번 볼까요? 경쟁률을 1에 썼습니다. 근데 면접 응시율을 보시면 이제 이 정도죠. 아까 말씀드렸던 40에서 60% 정도 사이다가 되는 거고, 추합은 뭔지 아시죠? 추합은 이제 그 돈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 선발을 하는데 추합이 2명 돌았다라고 하면 최초 합격한 10명 중에서 2명이 나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2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비 2번까지 빠졌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의생명과학 전공이면 이제 추가 합격 20번까지 했다, 그럼 20명 했다, 그럼 예비 순위 20위까지 붙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평균 성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간호학과는 좀 높죠. 비교적 90컷이 좀 높죠. 평균도 그렇지만. 근데 이 중에서 높은 거지 전체 그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서 간호학과 중에 보면은 절대 높은 점수대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학교장 추천이랑 고른기회 전형인데 아마 여러분한테는 고른기회 전형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된다면 고른기회 전형 역시 우리는 이제 교과 산정 방법은 똑같습니다. 검정고시일 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검정고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검정고시 성적을 뭐 한 99점 받았다 그러면 3등급 되는 거고요. 뭐 한 90점 받았다 그러면 4등급 되는 거고, 80점 받았다 그러면 5등급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른기회 전형 지원 자격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국가보훈 대상자다. 이 농어촌 학생은 안 됩니다. 왜냐면 농어촌은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내가 또 거기 살아야 되고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좀 힘드시고요. 내가 기초생활수급권자랑 차생의 계층이다라고 하면 이쪽 지원 가능하시고요. 이거 역시 안 되겠죠. 이 밑에 두 개 역시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좀 힘드실 겁니다. 되면은 이거 아니면 이 정도가 내가 만약에 되면은 지원 가능하다. 이거는 교과 100입니다. 즉 면접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그 검정고시 성적 그 가지고 있는 걸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게 되면은 이걸로 들어오면 좀 편하죠. 물론 지원 인원수는 좀 적지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그 학생부 우수자 전형 있잖아요. 그쪽으로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검정고시 학생들이. 결과 보여드릴게요.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지원율이 저렇게 됐고, 이거 평균 성적만 갖고 왔습니다. 평균 성적이 이 정도. 저기 행정정보학과 비공개잖아요. 왜냐면 저거 한 명인가 2명 정도 뽑았을 겁니다. 지원, 모집 인원이. 그래가지고 개인정보 때문에 저건 좀 저렇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1단계는 이제 서류 100% 학교생활기록부만 만내는데 여러분들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 성적표랑 그 다음에 그 활동 쓰는 거 있어요. 그 두 개 제출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성적 2단계에서는 이제 내가 일단 그리고 4배수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 4배수 선발하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1단계 성적 70% 반영하고 이제 면접을 보게 돼요. 이 면접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장학금 제도요. 장학금 제도가 우리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지금 질문에 장학금 제도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끝나고 장학금 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되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일단 쭉 한번 가볼게요. 일단 서류평가 항목은 이렇게 돼요. 기초학습 능력 40%, 성장 잠재력 30%, 인성 30%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뭐 이런 기준으로 봅니다. 이게 학교생활기록부, 이게 아무래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보는데, 평가 기준 쪽을 한번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성적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지, 활동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볼 때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기초학습 능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활동 쓰는 거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런 거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좀 맞춰갖고 내 활동들을 좀 쓰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보면 되게 뭐랄까 중구난방으로 막 쓰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여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쓰면 내가 종합전형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대지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대 학교를 내가 쓴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 잠재력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독서를 뭘 했는지, 내가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위주로 많이. 뭐 봉사활동을 뭐 했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성은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 면접인데 종합전형 면접은 일단 10분간 진행이 되고요. 면접자 1명에 면접관은 2명입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에서 다 물어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거는 물어봅니다. 그 지원 동기는 반드시 물어봐요. 그럼 필수적으로 그거 기반해서 면접을 10분 동안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면접 평가는 이제 이렇게 면접 평가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지원 동기는 지원 동기. 여러분이 그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 지원 동기도 지원 동기인데 자기소개를 먼저 좀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라고 하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소개나 이런 거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면접을 보러 들어오시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세요. 엄청 많이 긴장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면접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반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초반에 내가 되게 답변 잘할 수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한 2-3개 정도 질문을 받으면은 그래도 입이 풀리고 긴장이 좀 풀려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던 혹은 지원 동기를 하던 이거를 뭐 어느 정도 믹스를 해도 되고 그거를 한 30초에서 45초 정도 준비를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이슈는 그겁니다. 내가 니네 학교, 니네 대학, 그러니까 학과가 더 중요해요. 대학보다는. 내가 니네 대학에 가기 위해서보다는 나는 니네 학과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이 아니겠죠.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내용을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나와서라도 어떤 활동들을 했다. 어떤 공부를 했다.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업적으로 좀 어필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업들에 내가 좀 노력을 기울였다 정도를 얘기를 하면서 그걸 그냥 자랑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한 2-3개 정도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숨겨놔봐요. 왜냐면 면접관들도 그 자기소개 한 거를 들으면서 좀 메모를 하거든요. 아, 이거 나중에 좀 이따 물어봐야지. 얘 정말 이런 공부를 했다고? 그럼 이런 공부를 한 거를 네, 맞아요. 왜냐면 일단 이 학과 와서 공부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일단 대학을 와서 놀진 않을 거 아니야. 대학을 오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어떤 식으로 이 학생이 공부할 그래도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학교에 와서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학교 와서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까? 사실 검정고시 학생들한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그게 가장 큰 좀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좀 학업적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내 어필로 좀 커버를 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듣는 사람이 필기를 좀 해가지고 나한테 이걸 다시 되물을 만한 내용들을 한 2-3개 정도를 심어놔 보세요. 그 30에서 45초 사이 동안 좀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 질문을 받잖아요? 받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 긴장이 좀 많이 풀릴 겁니다. 그게 그냥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긴장을 많이 한 학생들이 긴장을 좀 풀려면, 이건 그냥 제가 하는 하나의 팁인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저만의 좀 그런 건데, 가능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만의 건데, 그 면접 들어가면 되게 긴장하잖아요. 근데 그 면접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면접 자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생으로 들어갔을 때, 그 대학의 그
학과의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사실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평가를 하겠지만 나도 그 사람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 평가를 하면서 그 학교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학과를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죠.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보면 그래도 조금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간호학과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 교과 성적으로 보면 한 2점 후반대, 2점 중반대 정도가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90% 중원까지 다 했을 때 90%컷 하면은 한 3점 중반, 3점 초반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교과로 그러니까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그러니까 종합 전형은 간호학과는 솔직히 좀 힘들 겁니다. 왜냐면 그 정도가 돼요. 그 고등학교 쪽에서 그쪽으로 준비를 한 학생들이 그래도 은근히 많거든요. 간호학과 쪽으로 준비를 한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내가 그 어필을 할 수 있는 그 지면이 작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 쪽으로 아마 지원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거예요. 전략적일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성적이니까 그거라고 이제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등급은 받아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점수표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평가는 이렇게 되고, 면접 평가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일단 복장이나 머리는 뭐 단정하게, 교복은 여러분 입으실 필요 없고, 표정은 그냥 조금 살짝 뭐 어차피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요. 그냥 화만 안 내시면 되고, 자세는 그냥 바른 자세를 앉으시면 됩니다. 근데 손은 웬만하면 좀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교과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은 좀 내려주세요. 그냥. 그 무릎 위에 올려주시면 되고, 무릎은 너무 쩍벌하지 마시고 그냥 무릎은 붙여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선은 마스크 쓰잖아요. 마스크 쓰면은 그 마스크 코 위에 그 쇠 있잖아요. 그냥 거기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그 질문에 답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관련된 질문, 그 답변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너 배고파요? 그럼, 네, 배가 고픕니다. 2시에 밥 먹어서, 아침을 안 먹어서 지금 배가 고픕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얘기하는 식으로. 답변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전형 결과예요. 종합전형 결과 쭉 이렇게 나오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10월 정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좀 응시율이 높습니다. 응시율이 이렇게 높고, 성적대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요거 이제 자연공학계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까 간호학과 종합전형 보니까 평균이 한 3.15 정도 되네요. 교과에서는 아까 여기가 2.91이었고 여기가 3점 얼마였었습니다. 3점 얼마. 그러니까 충원 다 했을 때 3점 받으면은 좀 뭐랄까 마지막쯤에 충원 전화 연락 받지 않을까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 쪽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실기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뽑거든요. 이렇게 뽑는데 실기가 80입니다. 교과가 20이고. 그러니까 내가 좀 실기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원해도 나쁘지 않아요. 교과 충원까지 다 했을 때 뭐 7등급 받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성적이. 그러니까 실기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성적대가 이렇게 되잖아. 7등급 대 학생들도 거의 90%로 들어오니까.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아까 그 질문 같은 경우에 그거 있었죠? 그 장학금 제도. 엄청 많아요, 장학금이. 내가 대진대학교에 처음에 이제 왔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장학금 못 받은 바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신입생 장학금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다가 뭐 성적 장학금도 있고 뭐 이런 저런 장학금 다 있겠죠. 그런 장학금은 다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장학금이 굉장히 많고 뭐 장학금을 못 받으면은 자기네끼리는 되게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성적 장학금뿐만 아니라 그 생활 관련된 장학금 그런 것도 엄청 많고 그리고 생활 관련된 장학금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그 DUCC라는 거 있잖아요. 그 중국 가는 거. 중국 가는 그 프로그램 그거 관련해서도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중국을 가면 그 비행기를 탈 거 아니에요. 그 비행기도 어떻게 그 장학금으로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 이제 입학팀 쪽에서 하는 장학금이 아니라 그거는 저기 또 좀 쪽에서 하는 거라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라서 내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장학금도 있대요. 장학금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와서 보시면은 뭐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이후에도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대진대학교 입학처 쪽으로 전화를 주세요.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다 응대해 드립니다.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니까 전화 한번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여러분들 다 원하는 캠퍼스에서 원하는 환경에서 생활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